설득의 법칙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성향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당하고 있다. 스탠드바이의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팁을 받는 유리병에 미리 1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둔다. 이렇게 바텐더에게 팁을 남기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주입시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린 무섭게 성장하는 등과 같은 광고 카피들도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제품의 우수성을 우리에게 직접 확신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 된다.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기부금을 모집하는 TV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장시간을 할애하여 이미 기부금을 약속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명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선기부금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당신도 망설이지 말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라는 메시지를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일 것이다. 디스코가 한참 유행할 때 어떤 디스코 클럽의 주인은 안에 자리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여 그 클럽의 인기에 대한 가시적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냈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가짜 웃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어느 날 몇 명의 학생들, 2명의 전화수리공, 학교 수위, 그리고 다수의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짜 웃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가짜 웃음이 바보스러우며 어색하며 또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비록 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은 미국인의 가짜 웃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TV 제작자들이 가짜 웃음을 프로그램에 그토록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TV 제작자들이 그에게 연봉을 받는 것은 그들이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가짜 웃음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V 제작자들은 가짜 웃음을 여전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시 말해서 TV 제작자들처럼 인간 심리 해부에 뛰어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가짜 웃음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더 자주 더 오래 웃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는 가짜 웃음이 특히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비로소 TV 제작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사용하면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더욱 재미있어 하며 특히 수준이 낮은 코미디일수록 가짜 웃음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TV 제작자들이 그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용하고 있는 것은 TV 제작자들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역시 인간 심리 해부의 전문가였다. 그러나 가짜 웃음이 왜 그리 자주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렸을지 몰라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가짜 웃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TV 제작자들은 단지 우리가 가짜 웃음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만을 논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가짜 웃음이 사용된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왜 우리가 더 자주 웃고 오래 웃으며 그것을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TV 제작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가짜 웃음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웃음과 혼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짜 웃음 속에 깔깔거리는 소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머에 의한 진정한 웃음이 아닌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짜 웃음을 들려주는 이유. 가짜 웃음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적 증거라는 세 번째의 설득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것에 의하면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 법칙은 특별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상황이 극장에서 먹다 남은 팝콘 봉지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이든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빨리 달릴 것인가의 문제이든 잔치집에서 닭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해답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여러모로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다수의 행동은 올바르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의 이러한 특성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설득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름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그 지름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가짜 웃음의 예는 우리가 사회적 증거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반응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 언제 웃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서로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백한 가짜 웃음에 반응한다는 데 있다. 즉, 유머 그 자체에 반응하여 웃는 것이 아니라 유머의 일부분에 불과한 웃음소리에 반응하여 웃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던 어미 칠면조와 족제비의 예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새끼 칠면조가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면 어미 칠면조는 갑자기 모성애를 발휘하여 새끼 칠면조를 정성으로 보살핀다는 사실을 아직 기억할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을 이용하여 박제된 족제비 속에 녹음기를 장치하여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게 만들면 어렵지 않게 어미 칠면조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것이다. 새끼 칠면조의 가짜 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미 칠면조는 칩칩이라는 녹음기의 소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모성애라는 테이프를 작동시키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어미 칠면조와 박제된 족제비의 관계는 가짜 웃음을 사용하고 있는 TV 제작자들과 일반 시청자들과의 관계와 별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 웃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코미디의 유머의 질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웃음소리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마치 새끼 칠면조 없이 칩칩 소리만 가지고도 어미 칠면조의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유머 없이 하하라는 가짜 웃음소리만 가지고도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TV 제작자들은 사회적 증거라는 지름길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하려 하는 우리의 성량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이 가짜 웃음이라는 테이프를 돌리면 우리는 진짜 웃음이라는 테이프로 답례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열려라 참깨가 아닌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TV 제작자들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은 여러 모양으로 악용되고 있다. 바텐더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팁 단지에 몇 달러를 넣어 놓아 팁을 주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헌금 바구니를 돌려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다. 복음 전도사들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미리 일정한 시간에 연단 앞으로 나가 간증과 헌금을 하도록 각본을 짜서 다른 신도들의 행동을 격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빌리 그레이엄 센터에 잔입하여 조사했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그러한 사전 준비가 정말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레이엄이 연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쯤이면 6천 명의 사람들이 순서대로 재단에 나아갈 준비는 모두 끝나 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단을 향해 모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다. 영업사원들도 자신의 제품을 이미 구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양념으로 이용하여 판매 실적을 높이고 있다. 오늘날 최고의 영업사원 교육 컨설턴트인 카베트 로버트는 그의 판매 교육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의 95%는 모방자이며 오직 5%만이 창조자이다. 사람들은 판매원들의 어떠한 판매 전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 사회과학자들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반두라라는 심리학자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한 실험을 설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증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놀이방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어린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주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이 실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토록 개를 무서워하던 아이들 중에서 67%가 이제는 방 안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어도 전혀 겁을 내지 않은 채 개와 함께 장난치며 즐겁게 노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연구자들이 어린 아이들의 개에 대한 공포 수준을 한 달 후에 측정하였더니 실험에 참여하였던 어린 아이들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공포감을 기록하고 있었다. 개를 무서워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두 번째 실험은 어린 아이들의 개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는 데는 영상 매체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른 어린아이가 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직접 관찰했던 아이들처럼 영화 필름을 통해 다른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고 있는 다양한 장면을 시청한 어린아이들도 개에 대한 공포 수준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다수의 다른 어린아이들이 개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은 개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던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의한 효과였음이 분명했다. 영화 필름을 통한 간접적 경험에 의해서도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반두라와 그 동료의 실험 결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책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학자인 오코너의 취학 연령 직전의 어린 아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실험은 괄목할 만한 효과를 기록하였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 매우 수줍음을 타면서 다른 아이들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언저리만 빙빙 도는 아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코너가 우려했던 것은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아이들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오코너는 다양한 놀이방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 필름을 제작하였다. 이 영화는 모두 11장면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장면마다 공통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던 어떤 아이가 갑자기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전체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모두를 기쁘게 만든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었다. 오코너는 4개의 놀이방에서 또래 아이들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고립되고 있었던 아이들을 선정한 후 그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영화를 보고 난 아이들은 즉시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코너가 6주일 후 놀이방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발견되었다. 놀이방에서 고립되었던 아이들 중에서
오코너의 영화 필름을 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여전히 다른 아이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지만 오코너의 영화 필름을 보았다. 즉 과거에 고립되었던 아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앞장서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23분 길이의 영화에 단 한 번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사회적 적응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